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자, 스펙트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패드 1 형상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패드를 보스 형상을 추가된 순서고요. 다음 포켓 1, 두 번째 아래쪽 포켓 2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번 첫 번째 자, 이 초급 방식의 예제 16번 예제는 파트 바디라고 하는 바디, 원바디 안에서 각각의 스케치를 가지는 각각의 따로의 별개의 스케치로 피처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아래쪽 부분에도 홀 보스 영상이 존재하는데요. 자, 도면 확인해서 계속 진행하면 이 아래쪽의 홀보스는 위에 있는 홀보스와 동일한 정면도상에 보여지는 형상이면서 동일한 피처의 패드 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요. 패드 2번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시고 붙여진 패드 3번의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상단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는 딜리트 키로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서클 아이콘으로 V축에 일치를 근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이 원의 센터점이 우리는 아래쪽 아크의 커브와 어떤 형상 구속 조건을 줄 거냐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코인시던스와 콘센트리시티라는 두 가지, 형상 구속이 나타나는데, 코인시던스는 점이 커브 선상에 일치가 된다라는 의미겠고, 콘센트리시티라는 것은 점이, 선택 커브의 중심점과 같은 센터점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이 콘센트리시티 형상 구속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 구속으로 하단 서클에 치수를 1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는데 물론 도면에는 10이라는 치수는 없지만 구멍홀에 파이 6파이의 2mm 두께보다 큰 홀보스로 10이라는 치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냈는데 사실은 실무 쪽에서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치수를 계산해서 작업하는 방식은 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했고요. 3차원으로 빠져나가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패드 2의 작업 피처에 first limit의 up to last, second limit의 up to last로 옵셋 값 추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동일한 파라미터 작업이 적용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업 위치적으로는 지금의 아래쪽에 패드 작업이 있어도 무방한 상황이니까 그대로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업으로는 상단에 여기 안쪽 모서리 부분에 도면을 확인해 봤을 때 C 부분을 상세도로 확인해 보면 C2라고 하는 챔퍼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드레스업 피처에 꾸미는 작업으로 두 번째 해당하는 챔퍼로 들어오셔서 안쪽 모서리 두 곳을 선택해 줍니다. C2라는 작업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2mm씩 잘려나간 그를 의미하니까 여기에서 길이 값을 2mm로 해주시고 각도는 45도로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물론 모드를 랭스 1번과 2번으로 맞추시게 되면 각각 2mm씩 작업을 진행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작업으로는 홀보스
홀보스, 자, 상단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자, 작업에, 구멍 작업에 홀을 뚫어보는데요. 자, 정면도상에 보시면, 자, 위쪽은 파이 10짜리 홀과 아래쪽은 파이 6짜리 홀이 뚫리게 되는데, 자, 그 작업은 정면도상에서 우리가, 자, 스케치했는 부분은, 자, 패드 1번, 패드 2번, 3번 모두 정면도 쪽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뚫려지는 포켓 작업의 피처는, 자, 아직 진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스케치만, 즉 패드 2의 스케치만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진행해 주시고, 자, 그 스케치를 복사해서 더블 클릭 수정으로 들어와서 지름치 수를 10으로, 자, 14의 홀보스 치수를, 자, 도면에 나와 있는 파이 1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3차원으로 나가서, 자, 요 다음에 스케치는, 자, 구멍이 뚫려야 되는 홀 작업으로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의 포켓 피처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스케치는, 자, 진행 방향이 화살표 방향으로 first로 up to nex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마지막까지 up to last, more second도 up to last, 마지막까지 구멍이 완전히 관통될 수 있도록 피처를 정해줍니다. 자, 포켓 3번 마지막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C, V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다음과 같이 진행한 포켓 피처는 수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토록 합니다. 자, 에러창 클로즈 닫아주시고요. 자, 복사 붙이기에 붙여진 포켓 4번의 스케치 수정토록 합니다. 더블 클릭. 자, 여기에 그려진 스케치는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자, 아래쪽에 그려진 스케치 부분,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려진 스케치 컨스트레인트 구속을, 자, 센터점 다시 한번 요놈은 이미 그려진 서클의 엣지나, 자, 바깥쪽 몸통의 커브와의, 자, 형상 구속을 정하자면 콘센트리스티가 되겠죠. 그리고 서클의 지름은 6파이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켓을 복사한 후에, 자, 붙이고, 자, 패드를, 스케치를 들어와서 수정한 후에, 자, 3D로 빠져나가시면, 다음에, 자, 포켓 피처의, 자, 원본의 포켓 3번의 데피니션 창에 맞는, 자, 피처 영상의 값들로, 자,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는, 자, 배면도 쪽, 뒤쪽으로 회전을 한 후에, 자, 뒤쪽에 보여지는, 자, 피처 형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부분은, 자, 이렇게 세로 방향 리브와 또 가로 방향 리브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 리브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노트란의 두 번째에, 자, 리브 두께가 2T로, 지금 보시면 세로 리브와 가로 리브는 모두 두께가 2T로 작업이 진행될 거면서, 자, 그리고 또 가로의 리브는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을 해 줄 거. 자, 여기 첫 번째 가로 리브와 다음, 자, 총 5개의 리브가 요 간격이라고 하는 스페이싱이 일정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뒤쪽으로 돌려 놓은 상태에서, 자, 포지션드 스케치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의 작업은 구멍이 뚫려 있는 홀보스, 자, 이후에 마지막에 스케치가 진행이 된다면, 자, 여기 작업이 추가되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또 리브 작업을 취하기 전에 우선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자, 리브의 자리를, 자, 위치시킬 뒤쪽에 전체적으로 다시 2mm 안쪽으로
포켓 영상에 살을 파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그 파진 부분의 내부의 리브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자, 뒤쪽 솔리드 면에 2mm 두께의 깊이 2mm로 살을 파는 작업 진행하는데요. 자, 그거는 패드 1번에서 우리가 작업을 Defining Work Object로 스탑을 해서 자, 여기에서 스케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밑줄이 꺼져 있는 위치 다음에 작업이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동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Defining Work Object로 밑줄을 꺼서 수정을 했는데 자, 화면상에 보기와처럼 보이지 않고 전체 영상이 보이시는 분은 자, 베이직 부분 강의 첫날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자, 지금의 이 옵션 설정, 툴즈의 옵션 부분에서 자, 어떤 부분의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인프라스트럭처의 파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자, 그 부분의 디스플레이 항목에 디스플레이 인 지오메트리 에어리어라는 자, 부분에서 only the current operated solid라는 부분에 자, only 단지 밑줄이 꺼져 있는 현재 the current 작업 중인 solid만 only입니다. 작업 영역에 디스플레이 표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요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끈 상태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원 피처, 원 바디 내에서는 지금 그 의미가 자,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 개의 바디로 나누었을 때는 자, 그 바디가 밑줄 꺼져 있는 바디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바디에 있는 형상들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 고급 기능의 멀티바디로 나누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밑줄이 꺼져 있는 자, 위치까지만 화면에 보여달라 하는 메뉴 옵션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만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차후에 고급 자, 모델링 방법론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드 1번의 뒤쪽 면에 요 뒤쪽 면에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평면이 아니라 뒤쪽 면에다가 포지션드 스케치로 자, 정해 주시고 오리진은 동일하게 오리지널 프로젝션 포인트로 자, 하단 센터 포인트를 찍어 줍니다. 자, 뒤쪽 면으로 들어가서 수평축 H와 수직축 V로 자, 여전히 뒤쪽 배면도 쪽을 스케치를 잡은 상황입니다. 자, 뒤쪽을 바라본 거죠. 자, 그 면에서 2mm 컨스턴트 일정하게 안으로 자, 옵셋 띄워서 자, 절단면의 섹션 컷을 보시면 깊이도 2mm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자, 뭐 2mm 일정하게 모든 엣지에 자, 옵셋 작업을 위해서 우리 오퍼레이션 마지막에 있는 옵셋 기능을 우리가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엣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이 뒷면에 면의 페이스 면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시각적으로 화면에 보이도록 바깥쪽으로 일단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치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3차원 작업의 면이나 엣지를 우리가 옵셋이나 또는 투영을 하시는 작업에서는 자, 이렇게 자, 노란색 컬러의 선이 만들어지면서 이 노란색 컬러는 추가의 디멘전 구속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 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값을 마이너스 2로 입력해 주시게 되면 안으로 간격이 옵셋되도록 하겠죠. 자, 그럼 치수가 잘 보이도록 자, 위치시켜 주시고 자, 3D로 가서 바로 자, 포켓 작업으로 깊이가 2mm로 자, 제거되다 보니까 디멘전으로 맞춰 주시고 2mm로 프리뷰 오케이 확인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이 포켓 살이 자,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패드 작업과 포켓 1번, 2번 아래쪽에 패드 작업 그리고 마지막 홀 작업까지 진행이 된 걸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제는 리브 작업 들어갑니다. 세로 리브부터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자, 세로 리브를 위해서 자, 우리 좀 전에 방금 포켓 5번에 스케치했던 이 면이 바로 뒤쪽 면의 작업 평면을 잡은 스케치다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그 스케치를 우리가 포켓 5번에 자, 이 자리에서 스케치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스케치. 자, 포켓 5번을 우리가 디파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 자리에 뒤쪽 면에 스케치가 그려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5번 피처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 부분이 바로 그 뒷면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붙여진 이 스케치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으로 자, 들어가서 자, 여기 그려진 선은 지워주시고 세로 리브에 해당 스케치를 자, V축에 일치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세로 리브의 스케치는 그냥 직선으로만 그려놓고 우리가 자, 요 끝점에 대해서 안쪽 요 엣지 부분에 코인시던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 엣지는 요 아크 안쪽에 코인시던스 걸어서 구속을 자, 걸어 보도록 합니다. 자, 요 스케치는 3D로 빠져나가서 자, 요거를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인데 자, 요거는 두께를 주는 작업이 되니까요. 자, 현재 밑줄은 여기에 꺼져 있습니다. 포켓 5번에 define work object로 작업하는 오브젝트로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자, 패드로 바로 지금 그려진 스케치를 찍으시면 자, 다음과 같이 embedded profile body라고 뜨지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스케치 우리 수업 시간에 스케치가 오픈되어 있어도 3차원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의도하에 스케치를 자, 리브 영상을 자, 오픈되게끔 선을 끈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화살표 방향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 두 개의 방향이 각각 리버스 사이드와 리버스 디렉션입니다. 그럼 어떤 게 리버스 사이드고 어떤 게 리버스 디렉션인지는 자, 설명드리자면 스케치를 그렸던 평면 여기 뒤쪽 면이죠. 몸통의 뒤쪽 면에 노멀한 자, 직각의 이 화살표 즉 컴파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리버스 디렉션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눌러보면 화살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리버스 사이드는 이 리버스 디렉션이 반대의 리버스 디렉션 화살표와 직각으로 이루는 게 리버스 사이드 화살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눌러보시면 자, 화살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그렸는 스케치가 두께를 가지려면 틱 옵션, 리버스 사이드 위에 틱 옵션을 켜주시면 되고요. 자, 리브 두께가 양방향으로 자, 2T 두께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양방향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트럴 파이버라는 자, 요 체크의 의미로 자, 양방향이니까 2mm를 입력해 주시면 스케치했는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mm씩 더해서 2mm가 총 두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OK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패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자, 이 패드 작업은 제가 디렉션 방향으로 두께를 자, 2mm로 했는데 자, 이 스케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떠가 있네요. 그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리버스 디렉션을 누르다가 자, 반대로 되어버렸네요. 만약에 뒤로 리버스 디렉션 눌러서 프리뷰를 하게 되면 몸통 쪽 방향으로 자, 리브 만들어져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몸통 쪽 방향으로 들어갔고요. 지금의 이 세로 리브를 우리는 활용해서 가로 리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세로 리브와 동일한 배면도의 작업 평면에서 자, 패드로 데피니션 창에 똑같은 작업을 가져가니까 패드 4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해주시고
자, 작업 위치가 제일 아래쪽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 결과물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우리는 5번을 드래그해서 4번 밑으로 보낼 거니까 4번에서 손을 놓으면 자, 5번을 옮겨졌죠? 똑같은 영상이 중복되니까 다음과 같은 워닝창이 떴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5번의 스케치를 더블클릭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려진 모든 스케치는 삭제해 주시고요. 자, 라인으로 새로운 스케치를 자, H축에 자,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자, ISO constrainted 상태를 위해서 자, 요 점을 여기 엣지 안쪽에 코인시던스 일치 오른쪽 엣지도 자, 포켓 안쪽 엣지에 코인시던스 일치로 형상 구속을 걸어주시면 자, 디멘전 구속 필요 없이 자, 구속이 완료됐고 3D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가로 리브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로 리브를 유심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좌우측 끝이 자, 이렇게 자, 두께가 진행되면서 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틈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패드 두께는 스케치했는 자, 선에서 직각으로 두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앵글 각도 85도의 각도에서 아래쪽은 살이 채워지지만 위쪽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는 패드 5번을 더블 클릭해서 자, 추가 파라미터 값에 자, 데피니션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멀지 엔드즈라는 끝까지 가서 자, 기존의 솔리드 몸통 형상에 살이 있다면 합쳐버려라 라고 하는 머지 기능을 해서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자, 솔리드 몸통과 틈이 나는 부분은 채워지는 기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로 리브를 만든 상황에서 도면에 있는 배면도 쪽에 추가의 가로 리브를 4개를 더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 4개의 리브 만드실 때 우리가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2번 항목에 자, 끝에 보시게 되면 자,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라.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라 라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가로 리브를 한번 패턴 적용을 해 보는데요. 자, 패턴 아이콘을 누르기 전에 지금 경우는 피처 레벨로 원바디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 요 피처만 나는 패턴 적용하겠다라고 피처를 먼저 클릭부터 해주시는 게 우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패턴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세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면 자, 하단에 패턴 줄 오브젝트가 패드 5번만 진행한다라고 자, 미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수는 본인 거 포함한 개수에 자, 5개가 되고요. 자, 스페이싱은 우리가 자, 주어진 홀 센터 간의 거리는 50이라고 정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50에서 자, 간격 하나의 거리는 50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누면 되겠죠. 리브의 개수를 5를 나누게 되면 자, 50 나누기 5는 10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간격의 개수가 4개니까 50 나누기 4를 나누어야지만 하나의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싱 값에서는 50 슬래시 4를 이루어서 탭키 눌러주시면 12.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지금 도면에 없는 치수인 12.5를 계산했는데 요거를 자, 다음 중급, 고급 모델링 방식에서는 함수를 활용한 자,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파라미터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렉탱글 패턴의 자, 파라미터 값으로는 방향입니다. 디렉션이라는 방향을 자, 요 피처의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자, 요 한쪽 엣지를 찍어줍니다. 모서리에 자, 요 튀어나온 엣지나 자, 안쪽에 모서리 엣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시면 프리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요. 메인 몸통의 형상이 앵글을 자 85도로
자,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다 보니까 가로 리브 크기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몸통에 의해서 아래쪽이 양옆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자, 우리는 방금 전 패턴 적용했던 렉탱귤러 패턴을 더블 클릭을 진행해 보시면 자, 여기서 제일 데피니션 창 하단에 보시면 keep specifications라는 게 있습니다. keep specification. 자, 이게 keep이 바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이고 specifications라는 거는 바로 좌측 스펙 트리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줄여서 SPEC까지 해서 스펙인데 자, 무슨 스페시피케이션, 스펙 트리를 유지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가로 리브 5번에 어떤 스펙이 있느냐 하면은 자, 요거를 체크해서 OK를 확인하는 순간 자, 오른쪽으로 삐져나왔던 추가의 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자, 가로 리브 만들 때 우리가 멀지 엔드즈라고 했던 요 스펙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패턴을 적용하면서 예, 멀지 엔드즈라는 스펙을 지켜서 패턴 적용해라라는 것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에 헤드 2 자, 확인했을 때 자, 요거는 헤드 2가 어떻게 자, 돼 있길래 뒤쪽 리브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자, 우리 수정해서 수정 작업을 진행해 보면요. 자, first 방향이 앞쪽이 X 플러스입니다. second 방향은 last로 돼 있는데요. 자, 이 last 부분을 좀 수정해서 디멘전으로 바꾸신 후에 자, 우리가 뒤쪽 부분으로 자, 두께가 어느 정도로 진행하느냐면 5mm입니다. 5mm. 5mm에서 홀보스가 1이 추가됐으니까 우리는 디멘전으로 해서 한 6mm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하면 자, 뒤쪽 부분도 정상적으로 리브와 상관없이 자, 작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헤드 자, 하단 3번의 아래쪽 홀보스 부분도 동일하게 디멘전으로 자, 6이라는 값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최종 마지막 포켓 작업까지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도면의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봤을 때 이 돌출된 리브 상세도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측면부 쪽에 돌출된 앞쪽의 리브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 오른쪽에서 보고 스케치했는 피처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 포켓 첫 번째 거. 자, 요 포켓에 자, 스케치를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예, ZX 평면상의 측면에서 우측에서 본 그린 거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삭제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요 좌측 부분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자, 좌측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자, 스케치를 진행하는데요. 컨스트레인트로 요 끝점을 자, 요 솔리드의 꼭 지점의 끝점과 일치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요 끝점과 요 선의 길이가 있고요. 자, 요 선과 요 아래쪽 끝점에 대한 길이를 치수로 빼주시면 자, 여기 1.5와 2mm 1.5와 요 3mm 치수를 정의합니다. 자, 여기 1.5 자, 여기는 3mm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자, 요렇게 스케치했는 자, 부분이 두께가 위로도 2mm, 자, 좌측으로도 두께가 2mm로 진행될 거니까 자, 3D로 나가서 자, 이 돌출된 부분의 스케치는 우리가 자, 패드로 자, 오픈된 스케치지만 패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선택해서 자, 다음에 스케치는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 자, 화살표 방향 스케치 그렸는 평면의 노멀 방향 화살표가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자,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도면 확인해 보시면 정면도에 자, 앞에 돌출된 리브는 정면도 좌우측 면에서 2mm 안으로
평행하게 자, 면의 두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앵글이 85도로 자, 꺾여 있다 보니까 자, 요 면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up to plane을 선택해서 자, 요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옵셋 값은 마이너스 2mm로. 그리고 틱 옵션을 먼저 찍어줘야 지금 카티아가 자, 에라가 자꾸 뜨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쪽 면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2mm, 또 세컨드 반대쪽도 up to plan이라는 항목 네 번째 걸로 좌측면을 찍으시고 다시 옵셋 값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2mm로 잡아주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좌우측면에 마이너스 2mm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자, 우측에서 돌려서 봤을 때는 틱 옵션을 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측 하단 티크니스 1 값과 티크니스 2 값에 해당하는 값이 자, 우측에서 보고 스케치했는 커브에서 자, 아래쪽으로 갈 거냐 위쪽으로 갈 거냐 두께가 요 값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티크니스 1번 값을 제로로 하고 2번 값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2번 값을 먼저 입력하게 되면 자, 이 값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지 않는데요. 자, 아까 제로인 상황에서 티크니스 1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또 메시지가 두께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또 메시지 에러 창이 뜰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티크니스 2 값을 먼저 2로 조정해 주시고 1을 제로로 하면 다음과 같이 프리뷰 확인해 주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의 작업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퍼스트와 세컨드 선택 면에 마이너스 2mm씩 자, 들어간 다음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바디에서 파트바디가 되겠죠. 원바디 한 바디에서 각각의 독립적인 스케치를 가져가면서 또 그 각각의 독립적인 스케치를 피처로 만드는 작업으로 자, 모델링을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링한 자, 방법론은 현업 실무에서는 많이 따르지 않는 자, 실무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자,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크게 복잡하지 않은 자, 형상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자, 복잡한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난이도가 복잡하지 않는 상황의 모델인데 스펙트리가 보시면요. 한 페이지 화면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각각의 형상들 하나하나를 자, 벽돌 샀듯이 자, 하나하나씩 쌓게 되면은 트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설계자 입장과 자, 이거를 설명할 때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자, 이 트리가 너무 길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 트리를 보고 트리를 관리하기도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위에서부터 아래쪽 끝까지 내려가는데 트리 길이가 길면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길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바디에서 피처 레벨로 자, 아래쪽 1층부터 10층까지 단계별로 벽돌 쌓는 방식은 자, 복잡한 모델링 아이템인 뭐 엔진이나 미션 같은 솔리드 모델링 아주 복잡한 형상들을 만들 때는 이 트리 방식은 자, 굉장히 나쁜 형태의 작업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초급 방식의 원바디의 모델링 방법 자, 지금 진행을 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스터 스케치의 원 스케치를 자, 공유해서 링크를 가져가는 방식의 중급 방식의 모델링 방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